프로젝트 만드셨으면 클래스 말고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인터페이스. fly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 만들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한 파일에는 하나의 퍼블릭 클래스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좀 추가되는 게 하나의 퍼블릭 인터페이스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다른 클래스를 이 파일에 정의할 수 있죠. 근데 퍼블릭으로는 정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파일에는 하나의 퍼블릭 클래스 또는 하나의 퍼블릭 인터페이스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는 자바 8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다가는 선언만 할 수가 있었어요. 함수를 선언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지 않고 뒤에 세미콜론 붙여서 선언만 할 수 있었어요. void fly. 여기에 앞에 퍼블릭이라는 수식어가 없죠. 붙이나 빼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생략이 되어 있으면 퍼블릭을 의미해요. 클래스에선 없는 경우는 퍼블릭이라 아니라 다른 개념인데 인터페이스에서는 이게 없다. 그럼 뭐랑 같아요? 퍼블릭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기본이 퍼블릭이다. 그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게 됐으면 됐어요? 자, 이번엔 클래스를 만들어 봅시다. 꿀벌 B. B를 만들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내가 fly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거다 라고 쓸 때 implements라고 하는 키워드 씁니다. 상속할 때 뭘 써요? extends. 오케이. 그리고 구현은 하나만 할 수 있다, 여러 개 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 구현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여기다가 콤마, 이터블, 이런 식으로 더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들지 않았으니까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가 에러가 나고 있죠. 그렇죠? 에러를 눌러보면 unimplemented method, 아직 구현 안 한 메소드가 있다.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데 안 한 메소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flyable, implement flyable이나 extends나 똑같이 요 flyable이나 아니면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들을 물려받게 돼요. 물려받는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B도 fly라고 하는 메소드를 갖고 있는 거가 돼요. 갖고 있지만 뭐만 돼 있어? 선언만 되어 있죠. 선언만 되어 있으면 이 B의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fly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반드시 얘는 여기에 있는 그 선언되어 있는 것들을 재정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야지만 에러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터페이스 구현하면 그 인터페이스에 선언되어 있는 것은 나는 정의하겠다는 거고요. 정의를 안 하면 내 클래스는 일반 클래스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추상 클래스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거 추상 클래스 관련된 건 좀 이따 얘기하고, 요 안에 있는 걸 구현하기 전에 여기에 at 뭐가 있습니다. 얘가 뭔지 아시는 분? at override라고 하는. 요것이 프로그래밍, 자바에서는 annotation이라고 그래요. 그 우리말로 뭐라고 하나? annotation.
우리말로 뭐라 그러지? 주석은 아닌데 하여튼 아노테이션이라고 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뭔가 넣은 거예요. 근데 이런 부가적인 설명들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이 용도는 컴파일러의 지능을 높여주는 거예요. 무식한 컴파일러를 조금 더 지능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 하면, 자, 얘를 지워볼게요. 지워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 fly를 스펠링을 모르지 않겠지만 이렇게 썼다. 그러면 여전히 똑같이 나오죠. fly를 구현 안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얘를 뭘로 느끼는 거예요? 재정의 하는 걸로 느끼는 게 아니라, 재정의 하는 메소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fly가 아닌 다른 메소드를 만드는 걸로 생각을 해요. 왜? 컴파일러는 그렇게 지능적이지는 못하죠. 근데 여기다가 at override라고 쓰면 요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이제 만드는 요 메소드는 뭘 하는 메소드다? 재정의 하는 메소드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요. 여기 갖다 대면 제대로 안 나와. 요거를 fly로 바꿔주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재정의가 맞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에러가 나죠. 아까는 에러가 없었죠. 아노테이션이 없었을 때는 얘는 에러가 안 나. 왜? 새로운 거니까. 새로운 거 만드나 보다 하는데 재정의를 하니까 부모의 FLI라는 게 있든지 아니면 부모인 거를 스펠링이 틀린 거죠. 그래서 얘를 고쳐주면 이제 에러가 안 납니다. 꿀벌이 날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고 다 하셨어요? 다 하셨으면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원래는 인터페이스를 뭔가 구현하고 싶을 때 implement flyable을 내가 직접 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면 상속할 때 내가 뭘 상속하겠다는 걸 지정할 수도 있고 여기에 인터페이스 지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add 여기다가 fly 하면은 flyable이 나오고 OK 누르면 여기에 flyable 인터페이스를 내가 구현하겠다는 게 표시가 되죠. 거기서 finish를 누르면 아예 이렇게 들어와 있죠. 오버라이드 붙여서. 그래서 아까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가 인터페이스를 어떤 클래스에 구현할 거면 클래스를 정의할 때 그 이클립스 인터페이스에서 그 인터페이스를 요걸로 할 거다, 구현할 거다라는 걸 지정해 주면 돼요. 요 부분을 비행기가 날고 있어요. 실제 이제 비행기를 띄워봐야 되죠. 그래서 다 하셨어요? 간단한 코딩이니까. 자, 그 다음에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테스트고 메인. 잘 안 되시는 분 손 들어요.
꿀벌도 날고 비행기도 날고 있습니다. 이걸 하려고 만든 건 아니고요. 다 날아요? 다 날고 있습니까? 돼요? 되면 우리는 플라이어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리모컨은 비에어플레인 말고도 플라이어블도 있어요. 그리고 이 플라이어블이라고 하는 리모컨에는 버튼이 몇 개 달려 있을까? 플라이어블 리모컨에 버튼이 몇 개? 하나. 플라이 하나 달려 있겠죠? 그래서 F.fly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날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도 날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함수는 꿀벌도 받을 수 있고 비행기도 받을 수 있죠. 인터페이스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서로 관련이 없지만 동일한 메소드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동일한 메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프로그램 코드에서 이 두 개를 묶어서 활용할 때가 있다. 그러면 묶어주는 거예요. 내 응용에 꿀벌도 있고 비행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플라이어블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내 응용에서 두 개를 묶음으로써 얻어지는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죠. 내 코드의 그 중복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그런 이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인터페이스가 대충 뭔지 알겠어요?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이제 꿀벌이 날개로 나는데 날개로 날지 않고 그 로켓으로 난다. 로켓으로 날 수 있다. 그러니까 꿀벌이 날개로도 날고 로켓으로도 날 수 있다. 그럼 이거를 바꾸려면 보통 코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꿀벌로도 날고 어떨 때는 로켓으로도 난다. 그럼 어떻게 구현할까요? 조건문 쓰겠죠. 이 조건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날개로 날고 어떤 상황이 되면 이제 로켓으로 나는 거죠. 근데 이 인터페이스 기능을 좀 잘 활용하면 이제 if문 하나도 없이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하나 더 만듭시다. Flying Strategy. 이런 플라잉 스트래티지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고 나는 방법 두 개를 각각 모델링하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만드셨어요? 네? 됐죠? 그 다음에 클래스를 만드는데 fly with wings 하고 여기다가는 flying strategy
system.out println 날개로 날고 있어요. 아이씨, 날개로 날고 있어요. 만드셨어요? To fly. 하나 더 만들게요. New class. Fly with rocket. Fly with rocket. Flying strategy. 얘도 만듭니다. 로켓으로 날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방법은 꿀벌 자체에 구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땐 요걸 쓰고 어떨 때는 fly with wings를 쓰도록 바꿔줘야 되겠죠. 그걸 바꿔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게 되겠죠. 여기까지 하셨어요? 네. 용수. 맨 앞에. 요쪽, 맨 끝에, 요쪽. 자, 다른 분들은 다 여기까지 하셨어요? 네, 그러면 꿀벌로 갑시다. 꿀벌로. 그래서 꿀벌에다가 이제 그 기능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Fly with Wings 객체가 Flying Strategy라고 하는 멤버에 할당이 되어 있죠. 그러면 실제 fly는 이렇게 fly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fly 시키면 어떻게 될까? 꿀벌이 날개로 날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날개를 나는 거를 로켓으로 하는 걸로 바꾸려면 뭘 바꿔주면 될까? 요 fly strategy가 fly with wings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fly with rocket을 가리키도 바꿔주면 되죠. 그 바꿔주는 간단한 메소드를 만들어 봅시다. 이제 요 메소드가 있으면 요 값을 내가 필요할 때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필요할 때 요 값을 바꾸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뭐의 행위가 바뀌어요? 여기서 하는 행위가 바뀌죠. 그렇죠? 여기 if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너무 빨라?
자, 여기까지 하셨어요? 하셨으면 테스트를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처음에 꿀벌은 뭘로 날고 있어요? 날개로 날고 있는데 스트래터지를 로켓으로 바꾸면 그 다음부터는 로켓으로 날고 있죠. 여기에도 if은 있어요? 없죠. 또 잘 안 되시는군. 돼 이제? 안 돼? 오버라이드를 지우려잖아. 그럼 오버라이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네가 이 플라잉 스트라이드를 가보면 저장 안 해서 그렇구나. 저장 안 한 거 나왔다. 저 위에 거 안 쓰세요. 함수입니다. 함수. 테스트 안 했지. 또 안 되는 사람. 또 안 되는 사람.
이름 설명은 하지 말고 오류 잡아주고. 어? 인터페이스랑 클래스랑 다른 거예요. 인터페이스는 보통은 메소드만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드를 정의도 못하고 선언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묶어주는 용도가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그 비행기랑 꿀벌이 둘 다 이제 에어플레인도 플라이오버를 구현하고 있고 B도 플라이오버를 구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여기에 코드 에러가 없다는 것은 둘 다 어떤 메소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fly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애가 또다시 implement fly오버를 했으면 걔도 반드시 뭘 갖고 있어요? fly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의 고유 리모컨 갖고도 조작할 수 있지만 fly오버라는 리모컨을 가지고 fly를 나는 것을 실행시킬 수 있다. 저게 인터페이스고요. 요 지금 해본 flying strategy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그 객체지향 설계 패턴이라는 디자인 패턴이라는 데 보면 전략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전략 패턴. 그래서 전략을 어떤 동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드는데 레벨 1일 때, 레벨 2일 때, 레벨 3일 때 사용해야 되는 전략이 달라. 그러면 여러분 에다가 if 레벨 1이면 뭘 하고, else 레벨 2이면 뭐 하고, 레벨 3이면 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코드로 만들 수도 있죠. 그거를 소문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 레벨 1일 때 하는 것들을 각각의 객체로 만드는 거예요. 레벨 1의 동작, 레벨 2 때의 동작, 레벨 3 때의 동작을 하는 클래스들을 만들고 얘네들을 그때 레벨이 바뀔 때마다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면 뭐가 바뀌냐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코드가 통째로 요게 없다고 생각합시다. 요게 없다고 보면 여기서는 단지 요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스트래테지의 do fly만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코드가 어떤 메소드의 코드가 동적으로 필요할 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조건문 없이. 어떻게? 여기에 할당되는 예를 바꿈으로써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fly with rockets, fly with wings 말고도 뭐 날 수 없는 애, 아니면 어제 우리 딸이 보던 뭐 그 팅커벨 보던데 요정가루로 나는 애, 뭐 이런 애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는 방법을 우리가 구현해 놓고 필요할 때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데 예전처럼 그 조건문을 써서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애를 바꾸는, 물론 그 상황 판단하기 위해서 조건문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요 안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얘는 항상 현재 할당되어 있는 플라이 스트래티지가 뭐냐에 따라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바꿈으로써 필요하면은 날개로도 날고 아니면 꿀벌 그 로켓으로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뒷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요 개념 플라이어블이라고 하는 플라이라고 하는 메소드 요 인터페이스 이렇게 만들고 플라이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요걸 구현하게끔 묶어 놓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요 플라이어블이라는 리모컨을 써서 여기 테스트 있는 것처럼 여기처럼 플라이어블이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 가지고 꿀벌도 처리할 수도 있고 비행기도 처리할 수도 있고 뭐 나비 뭐 뭐든지 드론 뭐든지 간에 다 날 수 있는 것들은 플라이란 메소드를 갖고 있으면 다 여기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설명을 좀 마무리하면 아까 설명된 요 그림에서 상속은 요때 만들 때도 이득이 있고 만들어 나서도 패시라는 걸 써서 이득을 취할 수도 있는데 인터페이스는 만들 때는 아무런 이득이 없지만
만들어 놓고 나면 이런 플라이어블이라고 하는 리모컨을 통해 가지고 이런 범용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은 논리적으로 관련 있는 것들을 그룹핑해 주지만 인터페이스는 서로 논리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을 그룹핑해 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공통점이 바로 요거다. 묶어놓고 나서는 상속도 팻이라고 하는 상위 리모컨이 생기고 인터페이스도 얘들을 묶으면 플라이어블이라는 리모컨이 생기는 거예요. 이 리모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이득으로 여러분들 프로그램 그 설계에 따라서는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얘기는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그 자바 8에는 이제 기존에서처럼 아까 보신 것처럼 원래 이런 인터페이스에서는 선언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선언만. 근데 자바 8부터는 인터페이스에 스태틱 메소드 정의할 수 있고 기본 메소드도 정의할 수 있어요. 스태틱 메소드 정의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냐면 예전에는 스태틱한 메소드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었어요? 클래스를 정의했었죠. 지금은 그냥 인터페이스만 정의할 수도 있어요. 메스라는 것을 클래스로 가지 않고 인터페이스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자바 8부터는 인터페이스의 기본 메소드 정의할 수 있다. 기본 메소드라는 것이 코드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터페이스에. 그럼 인터페이스에 왜 코드를 정의할 수 있게 추가했냐 하면 뭔가 객체지향적으로 코드를 거기다가 넣음으로써 뭔가 풍부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라클에서 자바 8을 만들면서 집어넣은 것은 아니에요. 자바 8을 오라클에서 만들면서 자바 8에 기존에 없었던 함수형 프로그래밍, 람다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새롭게 추가했는데 그것을 쓸 수 있게끔 만들다 보니까 이 인터페이스에 디폴트 메소드, 즉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게 만들지 않고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 어떤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는 애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들은 매우 많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컴페어러블이라고 하는 그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컴페어러블. 그리고 여기에 구현되어 있는 메소드가 compare to예요. compare to. 비교할 때 쓰이는 거고요. 뭔가 여러분들이 그 범용 정렬 소트를 쓰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컴페어러블 구현해가지고 여러분 클래스에 compare to를 만들어 놔야 소팅이 돼요. 여러분들이 만든 student, 꿀벌, 뭐든지 간에 소팅을 하고 싶다. 어떤 기준을 갖고 그러면 얘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있으면 얘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는 막 1000개, 2000개가 될 거예요. 자바 라이브러리 한 4000개가 넘게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컴페어러블을 구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에는 여기에 fly만 있었어요. fly. 그래서 fly만 있으니까 밑에 2개가 있는데 한 100개가 있다 칩시다. 100개가. 100개의 클래스가 flyable 구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봤더니 fly 말고 여기다가 land라고 하는 걸 추가합시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 착륙하는 거. 땅에. 그럼 이 land를 flyable에 추가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나머지 클래스들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어? 랜드를 다 100개에다가 재정의하지 않고는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기존에 자바에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었는데 여기에 람다를 추가하려고 보니까 여기다가 뭘 추가했어. 그랬더니 1000개를 다 수정을 해야 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배포했더니 여러분들이 잘 돌아가는 코드가 하나도 자바에 가면 안 돌아가. 다 수정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자바는 빠이빠이 하겠지.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놓은 게
여기다가 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가를 하냐면 여기다가 F라는 메소드를 만들고 beam 메소드를 넣어놓는 거예요. 정의할 수 있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랜드를 만들어 놓는데 선언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해놔요. 그러면 이 1000개는 이 100개는 어때요? 이제 쓸 수 있죠. 랜드만 안 쓰면. 랜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놈들은 재정의하고 랜드가 여전히 필요 없는 애들은 정의를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자바 8에서 인터페이스를 추가한 것, 인터페이스에다가 코드를 정의할 수 있게 한 것은 다 어떤 객체 지향 요소, 기능을 뭔가 풍부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바 8에 어떤 새 기능을 도입하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불가피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뭔가 활용할 가치가 있냐를 보고 활용할 가치가 있으면 활용하고 활용할 가치가 없으면 그냥 무시해도 되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활용할 가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유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만들어 놓은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갑자기 인터페이스를 좀 수정을 해야 되겠어. 그런데 얘를 수정하면 기존에 있던 걸 다 고쳐야 돼. 그러면 불편하니까 여기다가 beam 메소드 또는 예외만 발생하게 하는 메소드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수정 없이 계속 코드는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용도로만 활용해 주시면 돼요. 물론 그 자바 8 책들 보면은 몇 가지 아주 재미난 코드도 나오는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코드를 공유할 수 있는 건 얘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써요, 안 써요? 캣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럼 이 데이터를 얘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뭘 써? 여기 있는 데이터를 쓰는 거지. 물려받은. 즉 얘는 이거를 가져다 쓰는데 어떤 용도로 쓰냐면 얘를 조작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없어? 멤버가 없어요. 멤버가 없으면 여기에 코드를 정의해가지고 얘가 어떤 함수를 정의하는데 여기 있는 코드를 갖고 와서 쓸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여기서 코드를 정의할 때 뭘 해? 할 게 없는 거지, 실제. 여기에 뭐가 올지도 모르고 어떤 애들이 올지도 모르고 여기 있는 메소드를 가져다 쓸 수도 없고 자기 것만 갖고 써야 되는데 할 게 없어. 코드를 정의해봤자 할 게 없어요. 왜? 데이터도 없지, 누가 올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뭐 만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자바 8에는 부터는 인터페이스에 코드를 정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있구나라고만 알고 인터페이스의 원래 그 기능은 자바 8 이전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인터페이스는 코드 정의가 안 되고 그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이 안 되는 애들을 모으는데 그룹핑 해가지고 하나의 리모컨을 하나 만드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쓰는 이유는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그 범용 프로그램과 다양성, 즉 관련이 없는 애들을 모아서, 왜냐하면 상속으로는 너무 어색하거든, 묶기가. 그렇지만 묶었을 때 이득이 있기 때문에 묶으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상속을 쓰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 써서 묶어준다. 뭐 나는 애들끼리 묶는다든지 밥을 먹는 애들끼리 묶는다든지 오픈 뭐 문을 열다 창문을 열다 이런 오픈 애들은 묶는다든지. 근데 묶는 것도 묶어서 내가 뭔가 활용할 가치가 있어야지 때만 묶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되냐면 플러그 앤 플레이가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꿀벌 자리에 빼가지고 꿀벌 말고 다른 애, 뭐 나비 뭐 이런 애를 넣어도 그대로 계속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플라이어블을 구현하고 있으면 플라이만 할 테니까 걔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코드 수정 없이 호환되는 다른 객체에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메소드 이름을 강제로 고정시킬 수가 있다. 우리가 GUI 프로그래밍 했을 때 그 버튼 눌렀을 때 처리하는 코드가 핸들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그게 다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implement event listener 하면은 핸들이라는 메소드가 들어와요. 그러면
모든 이벤트 리스너들은 핸들 메소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뭘 불러? 버튼을 눌렀을 때 등록되어 있는 객체에 핸들 메소드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GUI 했을 때에도 이 인터페이스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이런 게 재미있고 와 이렇게도 코딩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재미있으면 설계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고요. 나중에 제 수업을 들어도 되고 수업 안 듣고 독학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딩을 좀 더 색다르고 이런 식으로도 코딩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으면 이제 설계 패턴 같은 걸 공부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다양한 상상을 못했던 방법으로 문제 해결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 되게 깔끔해요. 확장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경우에도 뭐 나는 방법이 하나 더 늘면 요거 하나만 더 만들면 되는 거죠. Fly with wings, fly with rocket, 뭐 fly with 하여튼 다른 것들 만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좀 소개를 했고요. 이제 상속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들을 할 건데 그거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